데이터 전처리 기초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 전처리의 핵심 기법들을 다룹니다. 결측치 처리부터 인코딩까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전처리 테크닉을 초급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합니다. 이 강의에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성, 결측치 처리, 이상치 탐지 및 처리, 데이터 정규화, 데이터 표준화, 범주형 데이터 인코딩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각 주제마다 실전 코드 예제와 함께 설명하여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대부분 지저분합니다. 결측치, 이상치, 중복값, 일관성 없는 형식 등이 섞여 있어 모델 학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프로젝트 시간의 70에서 80%를 전처리에 사용합니다. 좋은 알고리즘보다 깨끗한 데이터가 더 중요하며 전처리는 요리 전 재료 손질과 같은 필수 과정입니다. 왜 전처리가 필요할까요?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해도 데이터가 엉망이면 모델 성능이 떨어집니다.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편향되거나 과적합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지고 결국 낮은 예측 성능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에서 50% 정확도는 무작위 추측 수준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품질이 모델 성능을 좌우합니다. 데이터 탐색의 기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팬더즈를 임포트하고 CSV 파일을 불러옵니다. df-info는 데이터 타입과 결측치 정보를 확인하고 df-describe는 통계 요약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각 컬럼의 결측치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세 가지 코드만으로도 데이터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란 무엇일까요? 결측치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답변하지 않은 항목, 센서 고장으로 수집되지 않은 값 등이 결측치가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len, none, NURL 등으로 표현됩니다. 결측치가 있으면 모델 학습이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처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측치 처리의 첫 번째 전략은 삭제입니다. 결측치 비율이 5% 미만이면 해당 행을 삭제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팬더즈의 드라너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측치가 30%를 넘으면 너무 많은 데이터를 잃게 되므로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손실과 정확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측치 처리의 두 번째 전략은 대체입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평균값이나 중앙값으로 대체하고 범주형 데이터는 최빈값으로 대체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이전 값으로 채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러 함수를 사용하며 수치형에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범주형에는 최빈값을, 시계열에는 포워드 필 방법을 적용합니다. 실전 코드를 보겠습니다. 수치형 컬럼인 i는 중앙값으로 대체하고 범주형 컬럼인 성별은 최빈값으로 대체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인 온도는 이전 값으로 채웁니다. 중요한 컬럼에서 결측치가 있는 행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컬럼 특성에 맞는 결측치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치란 무엇일까요? 이상치는 다른 데이터와 크게 동떨어진 값으로 입력 오류나 측정 실수로 발생합니다. 나이가 999살이거나 연봉이 음수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상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극단 값으로 모델 학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적 방법으로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에는 IQR, 즉 사분위수 범위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IQR은 3/4분위수에서 1/4분위수를 뺀 값입니다. Q1에서 1.5배 IQR을 뺀 값보다 작거나 Q3에 1.5배 IQR을 더한 값보다 큰 값을 이상치로 판단합니다. 이 방법은 통계적으로 타당하며 널리 사용됩니다. 이상치 탐지 코드를 보겠습니다. 콘타일 함수로 1/4분위수와 3/4분위수를 계산하고 IQR을 구합니다.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한 후
범위 내의 데이터만 필터링합니다. 제거된 이상치 수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상한값 또는 하한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정규화란 무엇일까요? 정규화는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범위로 조정하는 기법입니다. 서로 다른 스케일의 변수들을 동일한 범위로 맞춰 모델 학습을 안정화합니다. 민맥스 스케일링 공식은 각 값에서 최소값을 빼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값이 0에서 1 범위로 변환되며 거리 기반 알고리즘에 유용합니다. 데이터 표준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표준화는 데이터의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Z스코어 노멀러제이션이라고도 하며 각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에 효과적이며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선형 회귀, SVM 등의 알고리즘에 적합합니다. 정규화와 표준화를 구현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스클런의 민맥스 스케일러로 나이 데이터를 0에서 1 범위로 정규화하고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연봉 데이터를 평균 0, 표준 편차 1로 표준화합니다. 원본 데이터와 변환된 데이터를 함께 출력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특성과 알고리즘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범주형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범주형 데이터는 성별, 지역, 학력 등 카테고리로 표현되는 데이터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숫자만 이해하므로 범주를 숫자로 변환해야 합니다. 명목형은 순서가 없는 카테고리이고 순서형은 순서가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인코딩을 통해 숫자로 변환해야 모델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 인코딩은 각 카테고리에 정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남자를 0, 여자를 1로 변환하는 형태입니다. 간단하지만 순서가 없는 데이터에 사용하면 모델이 숫자 간 순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처럼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는 적합하지만 성별이나 지역 같은 명목형 데이터에는 원핫 인코딩을 권장합니다. 원핫 인코딩은 각 카테고리를 별도의 이진 컬럼으로 만듭니다. 서울은 1, 0, 0, 부산은 0, 1, 0, 대구는 0, 0, 1로 표현됩니다. 순서가 없는 명목형 데이터에 최적이며 모델이 순서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카테고리 수가 많으면 컬럼 수가 크게 늘어나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주형 데이터 인코딩 코드를 보겠습니다. 레이벌링 코더로 학력 데이터를 인코딩하면 초등학교는 0, 중학교는 1, 고등학교는 2, 대학교는 3으로 변환됩니다. getDummy's 함수로 지역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하면 지역 서울, 지역 부산, 지역 대구 컬럼이 생성됩니다. 데이터 특성에 맞는 인코딩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이 전체 프로젝트 시간의 70에서 80%를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데이터 전처리 도구가 복잡하고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결측치, 이상치, 일관성 없는 형식 등으로 지저분하여 모델 학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 데이터 전처리가 모델링보다 더 재미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번, 법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검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결측치, 이상치, 일관성 없는 형식 등으로 지저분하여 모델 학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대부분 지저분합니다. 결측치가 있거나 오타로 인한 이상한 값, 일관성 없는 형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에 넣으면 학습이 안 되거나 엉뚱한 패턴을 학습하게 되므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결측치 비율이 30%가 넘는 컬럼에 대해 가장 적절한 처리 전략은 무엇인가요? 한 번, 결측치가 있는 모든 행을 삭제한다. 두 번, 모든 결측치를 0으로 채운다. 세 번, 단순 삭제 외에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네 번, 해당 컬럼을 무조건 제거한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단순 삭제 외에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측치가 5% 미만이면 삭제해도 괜찮지만 30%가 넘는다면 단순 삭제 시 너무 많은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평균값이나 중앙값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변수들을 이용해 결측치를 예측하는 등의 고급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컬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를 잃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범주형 데이터의 결측치를 처리할 때 평균값 대신 최빈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최빈값이 계산하기 더 쉽기 때문에. 두 번, 범주형 데이터는 수치가 아니므로 평균을 계산할 수 없고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세 번, 최빈값이 항상 중앙값과 같기 때문에. 네 번, 모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최빈값만 지원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수치가 아니므로 평균을 계산할 수 없고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남, 여, 서울, 부산 같은 카테고리 값이므로 수학적 평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컬럼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인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이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결측치를 처리할 때 필러의 필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시계열 데이터는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두 번,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적 연속성이 있어서 바로 이전 값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 번, 필이 다른 방법보다 계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번, 시계열 데이터에는 평균값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적 연속성이 있어서 바로 이전 값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온도나 주가처럼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므로 특정 시점의 값은 바로 이전 시점의 값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은 이전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측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고객 이탈 예측 모델에서 정확도가 50% 수준으로 나왔다면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정확도 50%는 업계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두 번, 이진 분류에서 50%는 무작위 추측과 같은 수준으로 모델이 실질적인 예측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 번, 50%는 과적합의 명확한 징후이기 때문에. 네 번, 정확도가 반드시 90% 이상이어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진 분류에서 50%는 무작위 추측과 같은 수준으로 모델이 실질적인 예측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탈과 비이탈의 이진 분류 문제에서 50% 정확도는 아무런 학습 없이 무작위로 추측하는 것과 동일한 성능입니다. 이는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패턴을 전혀 학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전처리 없이 지저분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df-binfo과 df-describe를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info는 수치형 데이터만, describe는 범주형 데이터만 보여준다. 두 번, info는 데이터 타입과 결측치 정보를, describe는 수치형 데이터의 통계 요약을 보여준다. 세 번, info는 데이터의 시각화를, describe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네 번, 두 메서드는 동일한 정보를 다른 형식으로 보여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info는 데이터 타입과 결측치 정보를, describe는 수치형 데이터의 통계 요약을 보여줍니다. df-binfo는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낱널 개수를 보여줍니다. describe는 수치형 컬럼에 대해 카운트, 민, std, 민, 25%, 50%, 75%, 맥스 등의 통계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메서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전처리를 요리 전 재료 손질에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하게 대응되는 설명은? 한 번, 좋은 알고리즘 선택은 좋은 냄비 선택, 데이터 전처리는 불 조절. 두 번, 좋은 알고리즘 선택은 좋은 레시피, 데이터 전처리는 재료 손질. 세 번, 좋은 알고리즘 선택은 재료 구매, 데이터 전처리는 플레이팅. 네 번, 좋은 알고리즘 선택은 요리 시간 설정, 데이터 전처리는 양념 넣기. 정답은 2번입니다. 좋은 알고리즘 선택은 좋은 레시피, 데이터 전처리는 재료 손질입니다. 본문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요리 전 재료 손질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가 있어도 재료 손질이 엉망이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핏물을 빼지 않으면 비린내가 나고 야채를 씻지 않으면 흙이 섞이듯이 전처리 없이는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1만 건이 고객 데이터에서 나이 정보 결측치가 500건, 즉 5%, 연봉 정보 결측치가 800건, 즉 8%일 때 두 컬럼에 대한 가장 적절한 처리 전략의 조합은? 한 번, 나이는 행삭제, 연봉도 행삭제. 두 번, 나이는 행삭제 가능, 연봉은 평균이나 중앙값 대체 권장. 세 번, 나이는 0으로 채우기, 연봉도 0으로 채우기. 네 번, 나이는 최빈값 대체, 연봉도 최빈값 대체. 정답은 2번입니다. 나이는 행삭제 가능, 연봉은 평균이나 중앙값 대체 권장입니다. 결측치가 5% 미만이면 삭제해도 괜찮다고 했으므로 나이 5%는 해당 행을 삭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봉 8%는 5%를 약간 넘지만 30%보다는 훨씬 낮으므로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동일한 고객 정보가 데이터셋에 여러 번 중복 입력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모델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 두 번, 모델이 편향될 수 있다. 세 번, 결측치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네 번, 데이터 타입이 자동 변환된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중복된 고객의 패턴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복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 고객의 특성이 데이터셋에서 과대 대표됩니다. 모델은 이 중복된 패턴을 더 중요하게 학습하게 되어 특정 유형의 고객에게 편향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저하시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df, is null, sum, len, df로 나누고 100을 곱하는 코드가 수행하는 작업과 그 결과의 의미는? 한 번, 각 행의 결측치 개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결측치가 많은 행을 식별한다. 두 번, 각 컬럼별 결측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컬럼별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누락되었는지 파악한다. 세 번, 전체 데이터셋의 결측치 총개수를 백분율로 계산한다. 네 번, 결측치를 해당 비율만큼의 값으로 자동 대체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각 컬럼별 결측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컬럼별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누락되었는지 파악합니다. df, is null, sum, 은각 컬럼별로 결측치 개수를 합산합니다. 이를 전체 행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각 컬럼의 결측치 비율이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이 정보는 어떤 컬럼의 결측치가 많은지 파악하고 컬럼별로 적절한 처리 전략을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데이터 전처리 기초 완벽 가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머신러닝 성공의 핵심입니다. 깨끗한 데이터로 멋진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